일본의 옛 왕실이 있던 오사카에는 주군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주군이 묻힌 곳. 그는 이곳에서 매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였다. 주군이 알려준 방법대로 매사냥을 나간 인덕왕은 그날 많은 새를 잡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それで、すぐにその仁徳天皇がですね、酒の君の方にこの辺の町一帯をその鷹飼い部っていって鷹を飼う専門のそういった村を作って施設を作ったりしたのが日本の鷹狩りの発祥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ので、この場所が一番の鷹狩りの発祥の地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 매마을이란 뜻을 가진 응합정. 응감부가 설치된 이후 1600년이 넘도록 이곳은 매마을로 불리고 있다. 일본 매사냥의 메카처럼 여겨지는 이곳에서 일본의 매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의 매사냥은 16세기 도쿠가와 시대에 이르러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도쿄의 오나리 가도다. ここにオナリ街道、つまり家康様が行き来をした。 이 길은 당시 일본 최고의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매사냥을 위해 건설한 총 연장 37km의 도로다. 에도 막부 시절 매사냥은 장군의 훈련 필수 과목이었으며 도쿠가와 가문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매사냥을 할 수 없었다. 유독 매사냥을 좋아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죽기 3개월 전까지 매사냥을 하다 쓰러질 정도였다고 한다. 将軍様は何しろ人質の時代から死ぬまで亡くなるまで鷹狩り、暇があれば鷹狩り、戦いがあっても戦ってても暇があるとも鷹狩りに出かけるわけです。記録上はですね、だいたい生涯1000回以上鷹狩りを行ったろうと。 백제인 주군이 매사냥법을 전해준 이후 그의 후예들은 1000년이 넘도록 그 사냥법을 지켜가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첨단 과학을 접목해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매사냥법 자체는 전통의 방법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주군이 전해준 매장식 그대로 선조들이 발전시킨 사냥 도구들까지 면밀하게 복원을 할 수 있어야 매사냥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응장이 되기까진 최소 3년 이상의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백제인 주군. 그는 한반도 매사냥의 역사를 삼국시대까지 확장시켜 놓은 인물이었다. 우리가 일본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백제에서는 서기 355년 이전에 이미 매사냥이 상당히 성행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서기의 기사를 살펴보면 주군은 매의 다리에는 가죽끈을 묶고 꼬리에는 작은 방울을 달아 팔에 얹어서와 함께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제의 매사냥이 지금과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매사냥에 대한 기록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백제와
매사냥.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경주에 있는 황룡사터. 신라 최대 규모의 사찰이며 신라의 3가지 보물 중 하나 황룡사가 있었던 곳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곳엔 9층 탑이 있었는데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을 통일하고자 했던 당시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 약 70m에 이르는 이 거대한 탑을 완성하면 주변국들이 절로 복속할 것이라 믿고 각 층마다 적국의 이름을 차례로 적었다. 그런데 이 중 5층 응유와 9층의 예맥이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가를 두고 학계의 논란이 있어 왔다. 우리가 봤을 때 신라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됐던 나라는 백제하고 고구려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백제하고 고구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조작된 것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적 현실로 본다면 신라가 그렇게 백제나 고구려를 복속시키겠다라고 표방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를 상징하지만 다른 표현인 별칭으로 그것을 썼을 가능성이 있고요. 고려시대 이승휴가 지은 제왕운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로 써내려간 책이다. 여기에 삼국시대 백제 국호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한다. 백제시조는 이름이 온조여 국호는 일명 남부여라고 하였고 혹은 또 응준이라고도 칭하였다. 백제의 별칭으로 매응에 매준, 응준이 쓰이고 있었다. 제왕운기에 나오는 응준, 그 삼국유사 9층 목탑조에 나오는 응유, 여기서 공통점은 매인 것입니다. 그 백제 국호의 별칭으로 매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제의 별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매. 백제는 매를 국가의 상징물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가 닭을 뜻하는 계림을, 고구려가 곰을 뜻하는 예맥을 별칭으로 썼던 것처럼 백제는 응준, 응유, 곧 매의 나라를 표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주에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주로 백제 지역의 유적을 발굴하고 유물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공주 수촌리에서 발굴됐던 유물들이 최근 복원 작업을 마쳤는데 그 가운데 백제 금동관의 장식이 세밀하게 복원되면서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금동관의 세부 장식들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백제 금동관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 금동관은 그 공주 수촌리 사호분을 복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호분이 지금까지 발굴된 것 중에서 가장 그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금동관의 모습을 보면은 중앙에 있는 그 관모를 비롯해 가지고 그 관모의 앞에 있는 장식, 뒤에 있는 장식, 그리고 수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발이 달린 관모 앞은 새의 날개 모양으로 장식을 했고 뒷부분은 활짝 펼친 새의 꼬리를 닮은 장식이 달려있다.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인다.